조금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좀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을 해봅니다. 뭐냐면 그 어떤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내가 판단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너무 그 사람을 중심에 두니까 이게 조금 꼬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의견, 정책을 좀 보고 우리가 같이 판단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의원 두 분이 매불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두 분의 주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자. 둘째,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해야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욱이가 이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입틀막해서 조국 혁신당 편을 들었다. 그렇게 이제 욕을 하루에 한 10,000건 이상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뭐 누구를 제가 비판하자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토론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의원의 주장이 조국 혁신당 주장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아. 그래요? 자,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의 주장하고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의원의 주장이 같다고. 네. 그리고 매불쇼가 달았던 것은 민주당 의견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박은정 의원은 조국 혁신당 의견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 자, 제가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신인규 변호사가 매불쇼에 입틀막 당하고 경향TV에 나가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입틀막 했다는 것도 속상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영상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전 민주당에 대한 그 안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더 심각하게 보는 게 전 조국 혁신당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안을 얘기는 많이 하는데 거의 인적 청산하듯이 제도 개혁을 하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묻지마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어요. 검찰 수사 다 손 떼라. 이거 검찰 악마화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수사는 경찰이 독점해요. 경찰의 수사 독점. 그럼 경찰이 수사 부실하게 하거나 잘못한 거 누가 견제합니까? 경찰의 행안부의 수사기관을 다 몰아놓고 거기서 만약에 수사를 안 할 때 내지는 수사를 부실하게 할 때 내지는 수사를 잘못했을 때 그걸 누가 견제하냐는 거예요. 검찰에 직접 수사권 없습니다. 직접 수사 개시권 없고요. 수사가 개시된 거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냐 지금 이 얘기를 정성호 장관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만약에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검찰은 요구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기관이나 자기들이 한 거를 시정하지 않아요. 이거를 요구하는 형태로만 하는 거는 견제가 실질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게 보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는 수사권을 그 일부분은 줘야 된다. 자, 정리하자면 중수청 행안부에 두면 권력이 집중된다. 두 번째, 검사들에게 제한적으로나마 보완 수사권을 줘야 한다. 맞죠? 네. 자, 하나의 왜곡이 없죠. 네. 자, 이제 조국 대표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나와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볼 텐데요. 두 사람 의견이 얼마나 똑같은지 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보시죠. 원래 조국 혁신당이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자고 한 전제는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고 민정도 탈검찰한다는 걸 전제하에 세팅이 된 겁니다. 예. 법무부에 둔다 그러면 제가 말했던 법무부의 탈검찰을 같이 이루어야 되고요.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그러면 이제 법무부 검찰의 역량 밖에 있게 되는 점이 좋긴 하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하면 행안부 밑에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강력한 두 개의 수사기관이 행안부 밑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또 생깁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넣게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새로운 검찰청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사의 그 보안 수사권이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그 수사를 경찰이 갖게 해야 된다는 점은 다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어서 진행되고 난 뒤에 검사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조국 혁신당은 당연히 저도 당연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안 수사가 인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신인규 변호사랑 조국 대표랑 입장이 같나요? 다른가요? 같아요. 예. 똑같죠? 네. 그러니 100번 양보해서 최욱이 신인규를 입틀막했다고 쳐요. 그러면 최욱 너는 왜 신인규를 입틀막해서 조국 혁신당 의견에 반대하느냐? 이거는 가능한 비판이지. 근데 신인규를 입틀막해서 왜 너는 조국 혁신당 편을 드냐? 이건 안 맞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내가 신인규가 옳다 그러다 조국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좀 우리가 건강한 토론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박은정 의원은 조국 혁신당 안과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매불쇼에서 그렇게 밝혔던 거예요. 지금 현재 법무부는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그걸 빌미 삼아서 계속 검찰의 수사권 확대를 해나갈 테니까 그거를 조금도 줘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과 반대되는 얘기를 박은정 의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족바가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중심에다 두고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네.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박은정 의원이 얘기한 걸 조국혁신당의 입장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박은정 의원이 조국혁신당 의원이니까. 아니 근데 조국 혁신당 아니라는 게 존재하고 그렇죠. 조국 대표가 주장하는 주장이 존재해요. 맞아요. 그것과 배치된다고. 그러니까 예. 박은정 의원은 그런 거죠. 예. 네. 아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저 건강한 토론을 좀 하자는 전제를 좀 하고 싶어서.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절대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검찰 개혁을 하자는 논의의 당위성이 뭡니까? 검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졌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보다 더 비대해졌다. 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 세력화됐다. 네. 그때 조직의 유불리에 따라서 정치적 행보를 하는데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원인을 살피면 첫 번째, 권한이 왜 비대해졌냐? 권한의 핵심이 뭐냐? 영장 독점권입니다. 강제 수사를 독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헌법에 반한다는 거예요. 헌법의 12조 3항과 16조에는 영장주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검사의 신청, 법관의 발부라고 돼 있는데 분명히 신청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청구로 바꿔놨어요. 신청은 뭐냐? 자격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사할 권한이 있으면 지금으로 치면 경찰도 1차 수사권이 있고 종결권이 있고 예전으로 치면 예전 6대 범죄나 지금 확대시킨 검사도 수사 권한이 있고 공수처도 수사 권한이 있고 당연히 수사 권한이 있으면 강제 수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신청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형사소송법이 청구라는 건 뭐냐면 내 권리. 그걸 독점시켜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짚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논의네. 그래서 그러니까 헌법에는 신청해요. 수사하는 사람들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신청. 신청.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 독점시켜놨어요. 검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독점시켜놨다. 그때 그게 당시에는 가장 본질적 문제다. 그때 당시에는 경찰도 수사하고 검사도 수사하는데 수사의 종결권이 검사한테 있었어요. 수사의 대표자 있어. 그때 당시에는 검경이 수사가 분리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수사의 대표자인 검사만 적어도 됐었던 거예요. 검사만. 그런데 지금은 경찰과 검사가 대등관계예요. 공수처도 생겼어요. 각각이 수사 권한을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전하고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네. 헌법을 바꿔야 돼요. 헌법을 12조 3항과 16조를 예전에 검사에서 지금은 수사기관의 신청. 수사기관의 신청. 이렇게 바꿔서 일단 왜 검사들이 저렇게 보안 수사라도 달라라고 하냐면 이 부분에 역사적인 접근을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 실패한 이유는 제도 개혁을 안 하고 믿었죠. 검사들. 정치적 중립을 주면 스스로 자정할 것이라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정치적 독립을 줬더니 개혁에 동참하는 게 아니고 개혁에 저항했어요. 대통령한테 저항했어요. 그래서 꿈이 무너졌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노무현의 무너진 꿈을 이루려고 해서 철저히 제도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검경 수사를 분리시켰어요. 검경 수사권을 분리시켰다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한동훈이가 어떻게 했어요? 그 등을 기반으로 그때 해가지고. 당시에는 6대 범죄라도 너희들이 검사 그래 전문성 있지 6대 범죄 수사해라고 했더니 그것을 시행령 법률이라는 것은 제도를 만드는 거고 시행령은 그걸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시행령 가지고 장난쳐가지고 늘려버렸죠. 법률을 다시 늘려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제 수사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역이 아니죠. 검사 그만둔 선배들이 수십억 수백억에 돈이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안 수사의 관점은 네, 그래, 보안 수사 해야죠. 당연히 논리적으로 해야지. 그런데 이제는 강제 수사의 권한이 각각 분리가 됐으니까 각각 자격이 있으니까 네. 각각 강제 수사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아직도 검사가 틀어잡고 검사만 영장 청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본질인 거죠. 저렇게 하면 어디를 자르고 넣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 네. 권한이 비대해진 게 거기에 있고 또 왜 정치화되느냐? 네. 행정공무원들은 위임입니다. 위임이란 건 뭐냐면 행정원의 위임위탁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한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책임으로 하는 거고 상급자는 지시 못해요. 7조에 지시 못한다고요. 그런데 검찰청법 7조에 2에 보면 승계시키고 이전시키고 마음대로의 권한을 밑에 있는 검사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면 검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검사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구의 공천을 받으려고 어떤 의도를 가지면 그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조직 문화를. 네. 다시 너희들은 법무부 밑에 있는 공무원이다. 정부조직법 6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의 규정에 따라서 동일이 아니고 위임이다. 이렇게 문화를 바꾸는 거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뭐가 아니고 뭐라고요? 동일이 아니고 동일의 원칙이 아니고 동일이 아니고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지시 못해요. 일반 공무원은 지시 못한다고요. 동일이? 사후적으로 감독만 하는 거예요. 6조에 따르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책임을 어떻게 검찰청법 37조에 검사는 탄핵 뭐 금고 이상 아니면 파면이 안 된다? 다른 공무원 안 그래요. 그렇지. 다른 공무원은 고위 공무원만 탄핵으로 파면하는 거고 나머지 공무원은 징계로 파면하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뭔데 왜 신분을 그렇게 과도하게 보장합니까? 그렇지. 고위직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으로 치면 검찰청장, 검사장까지는 뭐 탄핵으로 파면하고 말단 검사, 부장 검사, 차장 검사는 징계로 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징계를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거. 여타의 공무원과 같이. 또 중요한 거. 경찰 수사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법 왜곡죄를 만들자는 거예요. 사실을 조작하고 법리를 왜곡하면 그거는 경찰이든 검사든 그렇지. 공수처든 법 왜곡죄 책임을 지우자. 그리고 이 책임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모든 결정을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 유지에 반하지 않는 한 다 공개해라. 공개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헌법과 법률에 맞는 원칙적 모습이다. 와, 이런 얘기는 요새 잘 안 나오는데 네. 굉장히 그 근본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건드리는 저는 말씀이에요. 2달 전부터 이걸 연구했고 제 페이스북에 다 올렸고 야. 영상도 찍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달려온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에는 무슨 뭐 행안부 밑에 가냐 법무부 밑에 가냐 보안수사권을 주냐 마냐 이런 얘기를 더 나아가는 더 근원적인 부분까지 건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꼭 하고 싶어서 나오셨고 그런 방향성으로 앞으로 더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보안 수사권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영장 독점권까지 연결이 되면 바로 한동훈의 장난처럼 누군가 또 보안 수사의 범위와 이 부분을 넓혀버려.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그렇지. 이거를 보완해라.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다. 영장 독점권을 깨야 된다. 당연하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또 한 명의 법률가입니다. 아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 너무 잘 주셨고 앞에 이제 뭐 조국혁신당 공개 아니나 박원정 검사 아니나 다 어느 정도 다 타당성이 있어요. 필요한 논의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경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한마디로 더 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하고 있는 논의 중에 안타까운 부분은 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검찰의 힘을 네. 유지한 상태에서 그 힘을 누가 나눠갔냐는 식의 얘기가 왕왕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정 검사, 박원정 의원 입장에서는 야 그런 식으로 잠깐 이쪽에 맡기는 것처럼 해서는 검사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또 찾아온다. 그렇죠. 근데 김경호 변호사님처럼 아예 애초에 다 빼버리면 힘을 빼버리면 그렇게 장난을 칠래야 누가 오든 칠 수가 없다. 근본적 개혁입니다. 네, 그게 사실은 핵심이 돼야 된다고 누가 오든.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뭐 누구가 검찰 개혁에 맞는 인사니 많이 이번 검찰 인사가 잘 되는지 뭐 필요가 없는 게 근본적으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를 다른 식으로 바꿔버리면 맞아. 뭘 어떻게 해도 힘을 못 써요. 나쁜 짓 못해요. 굉장히 아주 두 분이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토론이 저는 굉장히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일어나야 되고 네.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보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아쉽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와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 사람들이 모두 기소가 됐습니다. 네. 형벌은 국가가 줍니다. 네. 그러나 이 사람들 노후는 반드시 박탈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민의 힘으로 바로 금융치로 오늘부터 모집 들어갑니다. 윤석열 때처럼? 그렇죠.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그렇습니다. 1인당 10만 원이에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다 합쳐 30만 원입니다. 그거 언제 모집합니까? 오늘부터 3주간. 오늘부터 3주간 모집합니다. 걔네들도 혼나야 돼요. 맞아. 치료 받아야 돼요. 부동산 가압류 들어갑니다. 좋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바로
바로 행동에 옮겨버립니다. 저 이제 가겠습니다. 예. 그냥 행동에 옮겨 이분은. 본인 아주 굉장히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분이에요. 예,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갑니다. 네.